처음엔 저도 웃었습니다. 드론으로 산불을 끈다고 했을 때까지만 해도요. 하지만 그날 이후 저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니, 생각뿐 아니라 세상의 기준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전 세계가 무릎 꿇고 바라봤던 그 기술,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은 이랬습니다. 도시는 무너질 위기였고 인류는 속수무책이었으며 세계 최고 기술력도 그 재앙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죠. 바로 그 기술이 하늘을 날아와 모든 것을 끝내버릴 줄은요. 기록은 지워질 수도 있지만 그날의 광경은 절대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기술의 정의가 바뀐 날, 그리고 전 세계가 동시에 감탄한 그 장면. 정말 믿기 힘드실 겁니다. 하지만 이 영상이 끝나면 분명히 이렇게 말하게 되실 겁니다. 왜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를 몰랐지? 잠깐 1초밖에 걸리지 않는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영상 제작을 하는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된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소속 소방기술연구사 강도현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화재 대응 시스템 개발에 참여하고 있지만 제 원래 전공은 기계공학이고 뒤늦게 구조공학과 재난대응으로 전공을 바꿔 연구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현장 경험과 기술적 시야를 동시에 갖춘 연구원이 되고 싶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미국 서부 산불 현장에서 목격한 일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현장에서 세상이 한국 기술을 다르게 보기 시작한 순간에 대한 기록이기도 합니다. 그 일은 지난 여름이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에서 시작된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저는 미리 계획된 기술 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현장에 배정됐습니다. 워낙 큰 재난이었기에 미국 측에서는 각국의 전문가들과 대응을 공유하며 새로운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었죠. 저는 원래 열흘간 연수를 마치고 돌아올 예정이었지만 현지 상황은 제가 생각한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첫날, 저희가 탄 수송 헬기 아래로 펼쳐진 풍경은 믿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지평선 끝까지 번진 붉은 불꽃, 공기 중에 퍼진 검은 연기, 그리고 그 연기가 만든 회색 하늘 아래 도로를 따라 줄지어 서 있는 소방차들. 수백 대의 소방차가 끊임없이 물을 뿌리고 있었지만 그 거대한 불길 앞에서는 마치 물총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도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현실이라고요? 같이 동승한 독일 출신의 화재조사관 알렉스 슈타인은 망연자실한 얼굴로 말했어요. 그도 재난대응 베테랑이었는데 이런 규모의 산불은 처음 본다고 하더군요. 불길은 그저 나무만 태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고온에 변형된 철 구조물, 순식간에 전소된 가옥, 불타버린 고속도로 위에 멈춰버린 자동차들, 이곳은 말 그대로 전장이었습니다. 특히나 충격적이었던 건 이 산불이 이미 자연재해가 아닌 기후, 재앙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바람은 매시마다 방향을 바꾸며 산불 확산을 돕고 있었고 소방 헬기는 그조차 접근하지 못할 정도로 연기가 자욱했죠. 몇몇 에피소드는 이미 연기로 가득 차서 시민들의 호흡기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었고 전력 차단으로 인해 통신마저 끊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셋째 날, 대응본부에서 진행된 상황 브리핑은 긴박함을 넘어서 공포감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미 연방재난관리청과 소방청, 군 당국, 각국 기술진들이 한데 모여 있었고 이 회의에서 미 서부지구 총책임자 리차드 밀러 국장이 단호한 어조로 선언했습니다. 현재까지 투입된 자원은 17개 주위 소방력, 민간 지원 인력 3,000명 이상, 군 수송 헬기 50대입니다. 하지만 진화율은 고작 3%에 불과합니다. 그 순간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캐나다 기술자 마리 루이즈가 조용히 말했어요. 불길이 이틀 후 샌프란시스코 외곽까지 닿을 경우 인구 100만 명이 이주해야 합니다. 거기서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도시 하나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 그 말이 돌처럼 내려앉은 순간 저는 머릿속에 하나의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군집 드론. 한국에서 오랜 시간 테스트를 거쳐왔지만 해외에서는 아직 실험적인 기술로 여겨졌던 그것.
수백 대의 드론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실시간 분석과 분업을 하며 화재 진압에 나서는 시스템. 이론상으론 이상적이지만 아무도 실전에서 써본 적은 없던 기술이었습니다. 한국엔 아직 실전에 투입된 적은 없지만 몇 년간 지속적으로 개발해온 군집 소방 드론 시스템이 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조심스럽게 리차드 국장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국장은 처음엔 웃었습니다. 드론으로 이 불길을 끈다고요? 그 웃음 뒤 그는 제 진지한 표정을 보곤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저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각 드론은 GPS 기반으로 정확한 위치 추적을 하며 열감지 센서로 화염의 중심과 확산 경로를 분석하고 다중 네트워크를 통해 자동으로 역할을 분담합니다. 소형이지만 고출력 진압 장비가 탑재되어 있고 무엇보다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지역에 투입이 가능합니다. 국장은 한참을 듣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번 시도해보죠. 지금은 실패해도 잃을 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다음날 미국은 한국 정부에 공식적인 기술 지원 요청을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소방청은 곧바로 대응반을 꾸렸고 K- 방산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된 차세대 군집 드론 300대가 긴급 수송기로 태평양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단 이틀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는 이제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처음엔 모두가 회의적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의 군집 소방 드론 시스템이 실전 투입된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현장에 있던 미국 소방대원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한 소방대원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기요, 우린 지금 헬기 10대로도 못 막고 있는 화염 앞에 있어요. 그 드론이 뭘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의 말이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기술자이기 전에 인간이었고 눈앞의 화만은 제가 상상했던 수준을 훌쩍 넘어서는 거대한 재앙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믿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수년간 연구해온 기술이 이 땅에서 누군가를 살릴 수 있기를요. 수송기가 활주로에 착륙하고 드론 컨테이너가 한 대씩 내려질 때 현장은 이상한 긴장감으로 뒤덮였습니다. 드론을 보자마자 실소를 터뜨리던 몇몇 소방관들도 실제로 장착된 장비와 작동, 매뉴얼을 보고는 눈빛이 바뀌었어요. 이거 그냥 장난감이 아니네. 적외선 카메라가 이 정도 스펙이면 야간 투입도 가능하겠는데? K- 군집 드론은 단순한 무인항공기가 아니었습니다. 자체 열화상 센서 외에도 공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미세입자 밀도, 바람 방향과 풍속, 심지어는 지형 굴곡을 3D로 인식해 스스로 경로를 재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죠. 오지 기반의 실시간 통신 시스템 덕분에 모든 드론은 마치 하나의 생물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였고 충돌 없이 최적화된 포지션을 유지했습니다. 작전 개시를 앞두고 저는 리차드 국장과 함께 지휘관 통제 차량 내 이동 상황실에 있었습니다. 장태석 박사는 드론 모듈을 하나씩 부팅하면서 저희에게 말했다. 강 연구사, 이번엔 말 그대로 시뮬레이션을 실전으로 바꾸는 순간입니다. 우리 기술이 진짜로 생명을 구할 수 있는지 이 현장이 증명할 겁니다. 네, 저도 그걸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드론 300대가 동시에 이륙했습니다. 그 장면은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고 압도적이었어요. 소리를 거의 내지 않는 고성능 팬이 회전하면서 열선과 연기 속을 가로지르는 모습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지면으로부터 50m 상공에서 정확히 70초 동안 대기한 후 드론들은 자동으로 팀을 나누기 시작했죠. 그 과정이 더욱 인상 깊었던 건 일체의 인간 개입 없이 모든 과정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인간은 그저 모니터로 그 과정을 지켜보며 경로 데이터를 받아 분석할 뿐이었죠. 이 부분에서 현장에 있던 영국 기술 전문 기자 제이슨 클락은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드론이 아닙니다. 이건 공중에 떠있는 슈퍼컴퓨터네요. 그가 그렇게 말할 정도로 군집 드론의 작전 방식은 과학적이고 전략적이었습니다. 드론은 불길의 중심을 정면에서 공격하는 방식이 아니라 화염 확산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즉, 불이 퍼지는 방향을 예측해 그 앞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이었죠. 이것이 바로 군집 알고리즘의 핵심이었습니다. 처음 30분간의 진압 작전 동안
드론들이 뿌린 특수 난연분말은 기존 헬기 진화 작전 대비 열 손실률을 40% 이상 끌어올렸고, 특히 고온 지역에서 온도 강화가 급격히 나타났습니다. 그 수치를 본 리차드 국장은 처음으로 소리내어 탄성을 질렀습니다. 지금 이건 말도 안 돼. 이 정도 수치면 중심 화염도 잡을 수 있어. 그리고 그 말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45분 뒤 열화상 카메라에 찍힌 화염 중심부는 분명히 색이 옅어지고 있었고, 고온을 유지하던 중심 열점이 점차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드론들은 불이 옮겨 붙을 가능성이 높은 연료대 주변을 감싸듯이 포위하고 있었고, 그 가운데로 산불이 길을 잃은 듯 제자리에서 방향을 잃기 시작했죠. 현장에 있던 한 유럽 기술자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이런 장면은 우리 평생 처음 보는 거예요. 이건 기술이 사람을 살리는 순간이에요. 외신 기자들은 본부에서 생방송을 시작했고, BBC의 메인 앵커는 정색을 하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군집 드론 기술이 지금 미국의 대재앙을 막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학이 인간을 구하는 역사의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손으로 만든 알고리즘이 제 연구실에서 밤을 새우며 수없이 조정했던 시뮬레이션이 이처럼 실제 사람들을 구하는 데 쓰이고 있다는 사실에 숨이 멎을 듯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열반응 상승 지속, 바람의 회오리 형성 예측 화염 중심 밀집도 증가, 스크린 속 수치들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이상 열기류인 줄 알았지만 열화상 화면에는 소름이 돋을 만큼 정확한 회전 패턴이 형성되고 있었죠. 드론이 만든 열지도 위에서 거대한 붉은 원이 천천히 모양을 갖춰가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바람이 아니야. 이건 파이어 토네이도야. 그 말을 내뱉은 건 평소에도 차분하기만 했던 장태석 박사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 표정을 본 순간 저 역시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파이어 토네이도는 지표면 온도, 기류 조건, 지형의 곡률까지 특정 조건이 완벽히 겹쳐야만 발생하는 희귀 재난 현상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 특별한 조건이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 회오리는 불과 이틀 뒤면 도시 외곽을 집어삼킬 수 있는 위치로 이동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황한 미국 측 기술진이 연이어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도시로 간다면 인구 100만 명 대피 준비가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건 지형 조건상 대규모 차량 이탈이 안 됩니다. 이동 동선 자체가 막힐 겁니다. 답변은 너무도 명확했고 절망적이었습니다. 미국 측 위기대응본부의 작전 책임자인 칼 맥나마라는 급하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쥐고 있는 마지막 기술이 한국 드론 시스템이라는 거군요. 그 순간 모두가 장태석 박사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어떤 나라든 한 사람에게는 결코 지워서는 안 될 국가 전체의 기대가 실려 있었죠. 그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박사는 고개를 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입각 확인됐습니다. 드론 8대를 분산 투입해 회오리 상층부를 먼저 무너뜨릴 계획입니다. 강 연구사 진입 최적고도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회전 중심 상부의 열기 밀도가 약한 지점 25m, 39m, 52m 구간입니다. 세 층으로 분산 접근해야 합니다. 좋습니다. 드론 A1에서 A8 분리 실행. 분사 방식은 강압형, 반사각은 48도. 착전명 블레이드 가디언. 지휘실이 일순간 긴장감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진 드론의 동시 진입. 8대가 동시에 삼각 진영을 그리며 회오리 열기의 상부를 덮었습니다. 기체 사이에는 일정 간격이 유지됐고 각 드론은 위치를 조정하면서 마치 물 위에 돌을 던져 파문이 퍼지듯 열 중심을 교란하기 시작했습니다. 분사 시작 후 20초 회오리는 버티는 듯 했지만 중심에서 균열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고온의 기류가 엇갈리면서 방향성을 잃고 중심 온도가 점차 떨어지기 시작했죠. 55초가 지난 시점, 드론이 투입한 난연분말이 회오리 중심부의 기류를 완전히 차단했고, 그렇게 한번 형성됐던 거대한 열 회오리는 마치 거짓말처럼 힘을 잃고 무너졌습니다. 해냈다고. 지휘본부에 있던 한 소방관이 외쳤습니다. 리차드 국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듯 무릎을 꿇고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닙니다. 이건 인간이 만든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곧 전 세계 생방송으로 송출됐습니다. 외신들은 너도 나도 헤드라인을 바꾸기 시작했고 BBC는 다음과 같은 자막을 내보냈습니다. 한국의 군집 드론 대륙을 구하다. 그제야 저는 제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들이마실 수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너무 많은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박사 과정 시절 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고 확신했을 때, 아무도 투자하지 않던 시절 밤새 실험실에 남아 프로그램을 다시 짜던 순간들, 성능 미달로 군에 채택되지 못하고 지금은 시기상조라는 말을 듣고 좌절했던 시간들,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존재했던 것 같았습니다. 강 연구사. 장태석 박사가 제 어깨를 톡 치며 말했습니다. 우린 오늘 증명했습니다. 이 기술이 단지 소방 기술이 아니라 생존 기술이라는 걸요. 그 말은 너무도 뚜렷하게 제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인간이 만든 기술이 자연 앞에서 절대 무력하지 않다는 걸 믿게 되었습니다. 그저 강한 기술이 아니라 따뜻한 기술이라는 걸 전 세계가 한국의 하늘을 올려다보며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작전 종료 직후 미 재난지휘본부는 본부 내 모든 전광판에 MISSION COMPLETD라는 문구를 띄웠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붉은 열선과 확산, 경로로 뒤덮였던 화면은 이제 푸른색의 안정화 지대로 채워져 있었고요.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저는 그냥 의자에 앉은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드론들이 귀환할 때 내는 미세한 모터 소리조차 지금 이 순간엔 마치 음악처럼 들렸거든요. 이제야 끝났네요. 제 옆에 앉아있던 장태석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의 음성엔 지친 기색보다 오히려 담담한 안도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수많은 시행착오 속에서도 이 기술을 놓지 않았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미국 소방청은 공식적으로 한국 군집 드론 시스템 덕분에 샌프란시스코 북부 지역이 보존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리차드 밀러 국장은 기자회견에서 저희 팀의 이름을 일일이 언급하며 한 문장을 덧붙였어요. 우리가 실패라고 생각했던 기술은 단지 너무 빨리 온 미래였을 뿐입니다. 한국은 그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그대로 세계 각국의 뉴스 헤드라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미래는 한국에서 온다. 한국형 재난 대응 기술 세계를 뒤흔들다. 드론 기술의 기준을 바꾸다. 수많은 기사 속에서 저희의 이름과 국기가 처음으로 같은 문장 안에 등장했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UN 재난기술 포럼에 초청을 받아 대한민국 대표로 발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발표를 마친 후 청중석에서 한 중년의 아프리카 출신 기술자가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강 박사님, 이 기술을 우리나라에도 도입하고 싶습니다. 아직 우리는 대규모 산불이나 재난에 취약한데 한국처럼 준비하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저는 한참 고민하다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 질문은 기술보다 의지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도 처음엔 이 기술을 너무 앞서간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드론이 사람을 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가 대부분이었죠. 하지만 누군가는 그런 불확실한 가능성을 믿고 버텨야 했습니다. 저는 그게 기술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기술은 존재해야 하니까요. 그 말이 끝나자 청중은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그 박수 소리 속에서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이 시스템이 단지 소방 드론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위한 기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을요.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드론이 처음 날았던 시험장의 하늘, 비를 뚫고 시뮬레이션하던 연구소 옥상, 그리고 밤새 조정 파일을 뜯어가며 고민했던 모니터 화면, 그 모든 시간이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고 보니 드론이 불을 끄는 장면보다 더 잊히지 않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작전이 끝난 뒤 현지 주민들 수십 명이 직접 현장으로 와서 저희에게 음식을 나눠주던 순간입니다. 어떤 할머니는 한국말을 할 줄 몰랐지만 제 손을 꼭 잡고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가족을 구했어요. 이건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그분의 주름진 손길, 눈물 맺힌 눈동자, 그 따뜻한 체온은 지금도 제 손에 그대로 남아있는 듯합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을 향해 있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더 멀리 날 수 있는 것도
더 많이 계산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술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느냐가 진짜 기준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지키기 위해 한국은 아주 오래전부터 묵묵히 준비해왔던 거죠. 이 이야기를 마치며 저희처럼 기술을 믿고 연구를 이어가는 모든 이들에게 한마디를 전하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기술이 세상에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면, 혹은 너무 앞서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 당신의 기술이 누군가의 삶을 구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에는 아직도 세상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 묵묵히 연구하는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처럼 누군가가 개발한 기술이 당신의 삶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또 다른 놀라운 한국의 이야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제보도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기술이 또 다른 생명을 구하는 그날까지.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은 무료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